자, 368회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디오 플라이트 앰프하고 그다음에 이걸 알레어로 읽어요? 알라리로 읽어요? 알레어. 예. 그리고 이제 요 오디오 플라이트에서 만든 별도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알레어 스피커 요 조합의 이제 시청회를 해볼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해보고 싶어 갖고 오늘 요 수입사 사운드 트레이드에서 사은품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하나가 셔나타 리서치 랜 케이블이고 하나가 이게 토템은 이제 요새 어디서 수입을 해요? 지금 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그죠? 토템에서 나왔던 이제 비크라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뭐 뜯은 게 기분 나쁘시면 안 가져가시면 되니까 저 주시면 되니까 요건 제가 한번 뜯어서 오늘 좀 사용을 하고 예? 드리는 건 어떨까 해서 가위 좀 갖다 줘. 요거 좀 뜯어줘. 이거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따가 세 분 저희가 추천해서 드릴 건데 세 분 추천해서 드릴 건데 집에 가져갔더니 효과 없다 그러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저희한테 반품하시면 제가 좀 분명히 저도 저 한 두 세트 갖고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거 되게 재밌거든요. 저 오디오 플라이트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메이저급 브랜드는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중견급 브랜드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뭐 이렇게 다른 메이저급 브랜드에 비해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앰프지만 사실은 이제 오디오 플라이트를 들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세상은 넓고 좋은 앰프는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앰프라 할 수 있는데요. 이태리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태리째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태리 특집으로 한번 가볼까. 음악도 좀 이태리 쪽 음악을 좀 준비를 했고, 그러니까 이태리도 그 반도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죠? 나라마다 이제 오디오 소리 경향이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중립적인 거는 보통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아메리칸 사운드, 브리티시 사운드 이렇게 나뉘고요. 그리고 유럽 쪽으로 가면 그 나라마다 묘하게 음색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뉴트럴하다 그러면 덴마크는 약간 담백한 쪽이고 이태리는 뜨겁죠. 음의 열기가 있죠. 그래서 오디오 브랜드 이태리 해보면 떠오르는 게 뭐 오디오 플라이트 이제 오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소누스 파베르, 유니스 리서치, 페토스 그리고 오디오 아날로그도 이태리 거죠 아마? 오디오 아날로그? 그리고 지금은 조용한데 예전에 한창 한 20년 전에 되게 조그만 걸 인기 끌었던 이제 신세시스 이런 음색을 보면 뭔가 이태리 특유의 음색이 어떤 거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진한 색감에 텍스처가 되게 좋은 그런 게 이태리 소리가 아닐까. 굉장히 중립적인 사운드는 독일이 만들었고 거기에 열기를 더한 게 이태리 소리고 아무튼 독일제에 비해서 이태리제가 확실히 좀 뜨거운 느낌이 있는 건 그러면 음악가 쪽으로 가볼까요? 이태리 음악가 대표적으로 비발디요. 그리고 파가니니 그리고 베르디 그 다음에 푸치니 그러면 바흐, 베토벤 그럼 베토벤 음악과 비발디 음악을 비교를 해보면 그게 오디오에 좀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닐까. 그죠? 이태리 명품도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이태리 명품 하면 이제 뭐 구찌, 프라다, 돌체앤가바나, 페라가모. 프랑스 쪽보다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명품하고 이태리 명품을 또 비교를 해보면 뭔가 좀 이태리 쪽은 약간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약간 고집스러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돌체앤가바나는 사실은 그거를 소화하려면 이 체형과 용기가 돼야 된다 그럴까? 되게 독특한 디자인들이 되게 많죠.
그런 것처럼 이태리는 약간 좀 자기 주장이 강한, 약간 자기의 어떤 특색을 이렇게 살려놓는. 아무튼 이태리는 음악과 예술 쪽, 뭐 이런 문화 쪽으로 이태리도 대단한 나라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올린 제작자, 뭐 과르네리라든가 스트라디바리라든가 아마티라든가 전부 이태리 출신 제작자고요. 아무튼 그런 이태리에서 온 앰프가 이 오디오 플라이트하고 알레어 스피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오 쪽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디오 플라이트가 그나마 약간 이태리 쪽 앰프치고는 대중적인 디자인을 좀 갖고 있지 않나. 그죠? 유니슨 리서치도 그렇고 페토스도 그렇고 일반적이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 박스에 무난하고 심플하고 담백한 디자인보다는 나 이런 앰프 만드는 사람이야 하면서 굉장히 좀 뭔가 좀 튀어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디자인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오디오 플라이트는 여기 지금 프리앰프고 이게 파워앰프인데 무난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뭐 알레어 스피커는 글쎄요, 뭐 모든 디자인이 뭐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평범한 디자인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디오 플라이트가 이제 공부를 또 했죠. 어떤 회사인지 그랬더니 1996년에 마시밀리아노 마르찌하고 안드레아 나르디니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전자공학자 두 사람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브랜드라고 하니까 2006, 2016 거의 한 30년 다 돼가는 나름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97년에 플라이트 100이라는 이제 첫 모델을 내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인티앰프도 나오고, 지금 현재는 이제 클래식 시리즈가 있고 FL이 있고 FLS가 있고 이 스트루멘토, 여기 이제 최상위 플래그십으로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트루멘토가 나온 게 2012년. 그리고 이제 스트루멘토를 트리클 다운해서 다운사이징해서 나온 게 이제 FLS,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메이저급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뭐 다양한 뭐 스토리가 공개되어 있고 이런 게 없어서 자료를 쭉 찾아봐도 뭐 재밌는 얘기도 없고 해서 그냥 그 정도만 하고요. 아무튼 얘네 이제 홈페이지를 보면서 자료 조사를 했을 때 얘네들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귀로 다 일일이 튜닝을 해서 음질을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또 이 심각한 오디오 파일 두 명이서 만든 회사가 오디오 플라이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곡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첫 곡부터 약간 센 곡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이 곡은 제가 사실은 지금 컨디션이 뭐 좋진 않겠죠. 제가 미국 시카고 엑스포나 갔다가 지난 수요일 날 와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카고 저희 유튜브 영상 보셨죠? 저희 채널 다 구독해 주셨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 엑스포나에 보면 제가 보레센, 그 베레센 스피커, 와 거기 진짜 소리 좋더라고요. 돈 주고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게 M3가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한 4억 5천 정도 한다는데, 근데 거기서 이거 원래 이제 백 감독님이 소개시켜줘서 3주 전에 저희가 이거 그때 아마티 할 때 틀었던 음악, 그 비니 비치의 Make Us Stronger, 그거를 거기 라스 크리스텐센이 그 음악을 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소리가 좀 크게 나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Sometimes I catch myself wondering why the rain falls upon us and takes away the sunshine. Sometimes I catch myself wondering why the wings of a butterfly can start a storm far, far away. Why the rain falls upon us and takes away the sunshine. But in the end, I know that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to make us stronger. Us stronger. 첫 곡부터 좀 세게 나가봤는데요. 약간 의외라 할 정도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소리가 나죠. 깜짝 놀래드리려고 첫 곡을 좀 했어요. 일부러 제가 소리를 올린 이유는 있거든요. 굉장히 큰 소리였거든요. 근데 시끄럽다, 막 부담스러워, 좀 볼륨 좀 줄였으면, 음악 좀 중간에 끊었으면, 이런 느낌 전혀 없으시죠? 저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왜 오디오 테크놀로지사 유닛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지금 우퍼가 스피커 얘기를 있다가 2부에서 할 건데, 우퍼 요 두 발이 덴마크 오디오 테크놀로지사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카오디오 하시는 분들이 뭐 다이노디오, 포칼 이런 거 써보다가 그 다음에 뭐 아큐톤 써보다가 아무튼 맨 마지막으로 도전해보는 유닛이 이 오디오 테크놀로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까다롭고 이 구동도 어렵고 그런 좀 까다로운 유닛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이런 저역은 이 오디오 테크놀로지 유닛만이 낼 수 있는 저에게 텐션과 질감이 아닐까 할 정도로, 저는 여기서 갑자기 그 부품 오디오 테크놀로지사 유닛 우퍼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저역의 텐션이나 디테일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대형 스피커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중대형급으로 봐야겠죠. 근데 이 음악을 이렇게 큰 음량으로 틀었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그건 또 이제 파워앰프 능력이겠죠. 그래서 시카고 엑스포나에서 들어보고, 분명히 이제 보레선이나 덴마크 쪽 그쪽 브랜드가 추구하는 사운드랑은 되게 다른 경향, 그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스케일이라든가 디테일이라든가 어떤 그 구동력이라든가 댐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진짜 약간 의외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사운드를 내주었죠. 지금 오디오 플라이트 이제 스트로멘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첫 모델이 나왔었고, 2012년도에 이제 넘버 1하고 넘버 4 프리 파워 앰프가 나왔었고, 그랬다 2014년도에 이제 넘버 8이 나왔고, 2017년도에 이제 요 스테레오 버전이 마크2로 올라갔고, 요게 이제 넘버 8이 마크2로 올라간 게 2020년도. 그러니까 제품 개발 주기가 굉장히 길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 플라이트 요 홈페이지를 쭉 뒤져보고,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철학을 갖고 이 오디오를 만들까? 그런 부분을 홈페이지 이제 설명, 물론 홈페이지에 뭐 자기가 개발한 거에 대해서 이제 미사여구를 써놓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갖고 이 앰프를 만들고 오디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구나,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모든 앰프 회사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순수한 신호 증폭을 하겠다. 그건 이제 누구나 하는 얘기겠고요. 이제 요 오디오 플라이트를 그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려면 딱 한 가지, 제일 큰 게 이제 전류 피드백 방식을 쓴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어차피 이제 차동으로 해서 이 피드백 회로를 거는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전압 피드백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네들은 이제 전류 피드백 방식을 사용을 한다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류 피드백 방식을 쓰는 이유가 이제 주파수 응답 특성하고 스피드하고 슬루 레이트, 이 부분이거든요. 슬루 레이트가 뭐냐면 어떤 그 입력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반응할 수 있는 반응 속도를 보통 이제 슬루 레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슬루 레이트하고 그러니까 스피드, 슬루 레이트, 댐핑 팩터, 이게 사실은 다 같이 이렇게 쭉 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앰프에서 보면. 근데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앰프 제작 전문가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자문을 구해 보니까 전류 피드백 방식이 회로 설계가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은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특히 이제 주파수 대역하고 음의 특성, 이 음의 스피드가 굉장히 좋게 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노이즈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뭐 화이트 노이즈인가 이런 게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잘 설계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이런 정도의 지식은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요 파워앰프가 주파수 대역이 파워앰프가 3Hz부터 100만 Hz예요. 100만 Hz. 100만 맞지? 예, 1MHz, 1MHz. 파워앰프 중에서 1MHz 올라가는 파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예전에 그 다질인가? 다질이 50만 Hz인가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보통 뭐 버메스타 뭐 이런 애들이 보통 한 30만 Hz 이렇게 얘기하지. 아무튼 파워앰프가 100만 Hz까지 올라간다는 건 그거 하나만, 그냥 그 스펙 하나만으로, 물론 스펙이 음질을 결정해 주는 건 전혀 없지만 어쨌든 파워앰프가 100만 Hz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얘네들도 기술력이 뭐 만만치 않구나가 아니고 기술력이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첫 곡을 메이크 업 스트롱거, 강력한 거 이제 한번 틀어본 이유가, 얘가 그래서 출력이 8옴에 500W, 4옴에 1000W, 그리고 2옴에 2000W 올라간다거든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렇게 딱 이 임피던스에 비해서 딱딱 2배씩 증가하는 게 사실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음질적으로 봤을 때 대충 그렇게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앰프들이 간혹 이제 잘못 이렇게 하면은 음이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들어보면 이따 이제 두 번째 음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딱딱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FM 어쿠스틱은 2배로 증가 안 하거든요. 웬만한 파워들이 이제 2배로 증가 안 하죠. 2배로 증가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뭐 설계상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유연성 측면에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앰프들이 그 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말씀드렸고 뜻이 주파수 대역이 이제 3Hz에서 0.3Hz에서 1MHz인가? 아무튼 3Hz에서 1MHz라면 대단한 대역을 갖고 있고, 제가 이제 스펙 같은 건 안 보는데 주파수 대역은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가청 주파수 대역이 20에서 2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위에 광대역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쨌든 그렇게 광대역이라는 얘기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에서 2만 Hz 대역을 굉장히 플랫하게 잘 내줄 수 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슬루 레이트가 200V per 마이크로세크. 굉장히 높은 겁니다. 굉장히 빠른 거예요. 1 마이크로세크 만에 그냥 200V까지 그냥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니까 슬루 레이트 200도 이 정도면은 뭐 진짜 스피드 빠르다고 소문난 앰프들, 대표적으로 뭐 스펙트랄 뭐 이런 애들이 슬루 레이트가 한 이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댐핑 팩터 봤더니 이제 댐핑 팩터도 1000이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펙을 갖고 있으니까 방금 전에 메이커 스트롱거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냥 그립 일찍 놓치는 것 완벽한 그립감으로 저는 대음량에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는 얘가 그만큼 구동력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에 95kg입니다. 오디오 파일들이 이제 앰프가 무겁다 그러면 좋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우리는 경험적으로 무거운 앰프면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죠. 전원부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겠구나. 두 번째, 구동력이 되게 좋겠구나. 사실 늘 말씀드리는 게 출력 수치하고 구동력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죠? 뭐 500W 출력이니까 그러면 이 스피커는 무난히 드라이빙 하겠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출력은 그냥 측정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소리의 크기지만 이렇게 무겁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에 앰프의 구동력은 전원부 능력에서 나오는 게 거의 90% 이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지금 또 설명드릴 건데 전원부 쪽도 거의 뭐 병적으로 설계를 했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겁다는 얘기는 전원부가 좋고 전원부가 좋으니까 이제 구동력이 좋겠구나. 그래서 봤더니 요 하나에 3000V 암페어에 달하는 이제 대용량 UI 코어 전원 트랜스를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아래 FLS는 토로이달 트랜스포머를 썼는데 얘는 이제 UI 쓰는 게 비투스도 아마 UI 트랜스를 쓰나? 몰라? 보통 이제 하이엔드 쪽에서 이제 UI 트랜스가 보통 보면 이제 스펙적으로는 좀 떨어지는데 음질적으로는 UI 쪽 트랜스 쪽이 훨씬 더 투명하고 이 배음이 잘 살아나는 그런 음질적 특성이 있다고 얘기 또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300V 암페어의 UI 트랜스고 커피스터 용량이 19400 마이크로페럿이면 이것도 용량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든 강력한 전원부와 출력으로 굉장한 드라이빙 능력. 이 스피커 딱 봐도 구동이 되게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앰프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급의 스피커를 만들었겠죠. 오늘 이태리 특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태리 쪽 또 그 바이올리니스트 뭐 요즘 여러 바이올리니스트 있지만 그러니까 줄리아노 까르미놀라 이 사람도 이태리 바이올리니스트고 파비오 비엔드도 이태리 바이올리니스트고 그래서 이 까르미놀라가 연주하는 비발디 이태리 작곡가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태리 작곡가인 비발디가 작곡한 비발디 바이올린 콘체르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이태리의 어떤 경향, 이태리의 사운드가 그대로 나온 게 아닐까. 그러니까 파비오 비온디도 그렇고 이 줄리아노 까르메놀라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담백한 거는 관심 없어요. 이태리 음식하고도 좀 비슷하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그 현란한 기교, 그리고 음색이 여기서 이제 음색을 얘기를 해보면 저는 사실은 요 스트루멘토 요거 처음 들어보고 옛날 건 들어봤는데 여기서 또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또 불러내야 됩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있고 되게 질감이 좋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게 또 두 마리 토끼입니다. 그죠? 그래서 맑고 투명한 경우하고 이제 질감이 좋은 거의 차이는 음의 밀도로 봐야겠죠. 밀도. 그러니까 맑고 투명하면서 밀도까지 굉장히 좋은, 그 되게 힘든 얘기거든요. 여기 같은 수입쓰니까 얘기해야 되겠네. 메지코는 맑고 투명한 쪽이냐 질감이 좋은 쪽이냐. 맑고 투명한 쪽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메지코는 질감도 되게 잘 나와요. 결국에는 이제 맨 꼭대기에서 그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점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그게 이제 하이엔드 오디오의 매력인데, 그러니까 메지코는 분리한다 그러면 맑고 투명한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레어 스피커는 이렇게 오디오 플라이트는 보면 이태리 쪽은 약간 질감이 좋은, 텍스처가 좋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엔 이제 맑고 투명한 애들은 음의 내부가 질감이 약간 엷은 느낌, 밀도가 약간 엷은 느낌, 그죠? 반대로 이제 질감이 좋은 오디오는 음 내부의 그 밀도는 굉장히 차이롭는데 음 표면의 어떤 맑고 투명함, 음의 엣지가 약간 좀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 그래서 오디오 플라이트 예전에 제가 들어봤을 때는 전형적인 이태리 소리, 되게 부드럽고 약간 좀 이 새끼 있는 음색에 그런 약간 몽환적인 느낌, 그런 걸 느꼈었는데 요 스트루멘트는 들어보고 그래서 이게 전류 피드백의 장점이 이런 건가 할 정도로 음 끝에 선혈함이라든가, 그러니까 질감 위에 맑고 투명함을 완전히 다 얹어갖고 그런 밸런스를 만들어낸 그런 느낌으로 고역의 개방감이라든가 그런 어떤 화려한 음색, 그리고 선혈한 음색이라고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런 표현력이 되게 좋죠. 이전 모델은 전류 피드백 안 썼어요? 전류 피드백, FLS는까지는 전류 피드백을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FL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겠네. 뭐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는데 FL은 전류 피드백 안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또 UI 트랜스포머 쓴 거는 또 얘만 쓰고, FLS는 일반 토로이달 트랜스포머 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원가를 좀 낮춘 게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FLS는 또 전류 피드백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 음악에서 전류 피드백이 잘 설계되면 음질이 이렇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반대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음의 스피드라든가 그 대역이라든가 아까 메이커 스트롱거에서 나오는 그 어떤 그 슬류 레이트, 음의 시작과 끝을 얼마나 빨리 이렇게 탁탁 맺고 끊어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음악에서는 전류 피드백을 쓰면 중고역이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게 열리는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면 뭐 모든 얘기가 결국에는 이제 전압 피드백이냐 전류 피드백이냐는 게 결국에는 이제 앰프에서 발생하는 고조파를 어떻게 없앨 것이냐는 방식이라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거티브 피드백을 걸어서. 그러니까 이제 전압 피드백,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은 어떻게 보면 앰프에 있어서 필요악 같은 회로니까 앰프 제작자한테는 진짜 축복 같은 회로지만, 이제 오디오파일한테 들었을 때는 네거티브 피드백이 많이 걸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저가 앰프가 소리가 답답하게 들리고 뭐 배음이 다 사라지는 이유가 그 NFB에 의해서 앰프의 고조파 하모닉스를 없애겠다고 그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에서 이제 앰프의 원래 신호에 있던 배음이나 잔향까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어떤 그 음질적 단점을 만들어내는 게 네거티브 피드백 회로인데,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전류 피드백이라는 방식을 써갖고 중고역의 해상도를 극한으로 올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노이즈나 고조파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좀 봤더니 뭐 요거는 되게 인상적이에요. 일단은
이거는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면 안에 트랜스가 5개가 하나 6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전원부를 다 이 디커플링을 해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아까 메인 트랜스포머는 그 3000A짜리 쓰고 있고, 그리고 입력단 및 커런트 피드백 회로에 2개, 그 다음에 개인 스테이지에 150V 트로이달 트랜스포머 2개, 그리고 로직 제어 및 보호 회로에 15V 전용 트로이달 트랜스포머 1개를 썼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전원부 분리형 이제 뭐 포노앰프나 프리앰프나 이제 파워앰프도 전원부 분리형이 있죠. 근데 제 경험으로 그냥 오디오 파일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면 전원부 분리형으로 어떤 이 확실한 차이가 나는 건 포노 쪽은 분명히 전원부 분리형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포노 같이 이제 미세한 신호를 다루다 보면 이 전원 트랜스포머의 어떤 진동이라든가 노이즈에 의해서 그 미세한 신호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 오디오 시그널의 어떤 신호에 비해서 대용량 전원 트랜스포머가 들어가면 거기서 발생하는 진동과 노이즈가 이제 당연히 영향을 줄 테니까 그 부분을 다 각각의 전원부를 써서 대책을 세웠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원 트랜스포머는 오디오 회로 실시해서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켰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뭐 제가 안을 뜯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오르페우스 앰프를 보면 전원 트랜스포머에 밑에 이렇게 플로팅을 시켜놔서 트랜스포머가 덜렁덜렁 떨리거든요. 막 그런 부분으로 이제 분리를 시켜놨다는 것 같고, 거기다가 출력 스테이지는 에폭시 수지로 캡슐화하고 2개의 강자성 실단에 밀봉을 시켜놨고, 그리고 개인 스테이지를 알루미늄 박스에 넣어서 에폭시 레진으로 밀봉을 시켜놨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병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런 걸 다 대책을 세우니까, 저기 우리 앰프 제작자분 하품하지 마시고, 그 대출력 파워 앰프 만들기 설계하기가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대출력 파워 앰프 설계가 출력이 높아지면 이제 출력 그 전압이 높아지니까 공급 전압이 그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원 용량도 커지게 되고 전원만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류도 같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저분이 예전에, 지금은 운전하고 계신데 어제 예전에 많이 뵀던 분인데 혹시 스와니앙스라는 브랜드 아세요? 그 제작자분이세요. 2016년 이후에 지금 그냥 잠수 타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도 듣기는 처음에 이제 뭐 앰프 한번 만들까 그러면 이제 광석 라디오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계를 할 때 이 파워 앰프 만드는 게 쉽답니다. 회로 갖다 그냥 그대로 그냥 만들면 이 소출력 파워 앰프 만드는 거 보는 거 쉽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프리앰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려운 게 포노 앰프. 그래서 포노 앰프도 이제 좋은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진짜 어려운 게 이 대출력 파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회로적으로도 어렵지만 어쨌든 대출력을 내다 보니까는 내부 진동도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출력 파워 앰프들이 얘네들이 또 셰시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자랑을 해놨는데, 그냥 자랑을 해놨으니까 그냥 셰시도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그냥 읽어만 드리면요. 샤시 쪽도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으로 해서 CNC 1차 가공을 하고 수작업으로 요 표면 마감을 하고 작은 쇠구슬을 고압으로 분사시켜 표면을 강화시키는 숏피닝 작업을 하고, 쇼트닝. 숏피닝. 쇼트닝. 숏피닝 SHOT 쇼트. SHOT 한 칸 띄고 PEENING. 아니는 쇼트볼, 이렇게 쇼트볼이 있어요. 쇼트볼이 있어. 쇼트닝. 우리 한 7년 만에 8년 만에 온 것 같은데 퇴장당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마감 아노다이징을 했다고 그래서 설명 듣기 전에는 그냥 뭐 일반적인 뭐 그냥 마감이네 하고 봤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났더니 아무튼 얘네들도 진짜 소리의 진심인,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약간 환자급이 하이엔드 오디오 제작을 해야지 이 정도 완성된 음이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요 이번에도 또 이태리로 가보겠습니다. 주세페 베르디가 또 이태리 작곡가예요. 거기서 리골레토를 한번 들어볼 건데, 제가 이제 리골레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
이태리 말 영어도 안 되는데 이태리 말까지 하려니 이런. 이거 근데 진짜 이거 오페라로 보면 진짜 이 대목에서 진짜 눈물 나요. 특히 이제 딸 자식이 가진 사람이 보면 정말 좀 약간 피토하는 순간.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곱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리골레토가 이제 거기 귀족들 그 연회장에 가갖고, 예? 그 자기 딸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척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격해져갖고 사실은 걔가 내 딸이다 막 그 외치는 그 굉장히 진짜 한탄스러운 그 대목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그 바리톤 중에 이제 레오누치라고, 이 사람도 이태리 바리톤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가 알고 있기로 리골레토만 500회를 넘게 했을 정도로 거의 전문 리골레토 전문 바리톤으로 있는데 정말 좋아요. 여기 요 음반은 원래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있는데 그 테너로. 그래서 요거 한번 리골레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곡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첫 번째 들었던 게 이제 포베로 리골레토에서 불쌍한 리골레토. 그래갖고 그 딸 질다가 이제 그 이 납치가 돼요. 그래서 그 딸 질다를 찾으러 가갖고 처음에는 이제 아닌 척. 그랬다가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사실은 내가 질다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그 코르티가니 빌라자 해갖고 이제 궁중 이 사악한 놈들, 사악한 종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신들아, 그래서 막 이제 분노를 하다가 이제 이 애원을 하는 거죠. 제발 내 딸을 좀 돌려다오 하면서 그 애원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이걸 오디오적으로 얘기하면 그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음의 두께감이요. 원래 이제 리골레토는 바리톤이 주인공이에요. 보통 오페라가 여자 소프라노가 주인공이 많은데 리골레토는 바리톤이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근데 이 바리톤의 어떤 그 두께감, 그 두께감에서 그 표현되는 음의 밀도,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표현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제 맑고 투명하면은 바리톤 목소리가 약간 밀도가 빠져갖고 약간 좀 흐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질감이 너무 좋으면 이 공간감이 표현이 안 되면서, 왜냐면 오페라는 막 이제 가수들이 여기저기서 부르니까 그 사람의 그 위치가 다 이제 포착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을 정말
같은 이태리 작곡가의 이태리 바리톤에 이태리 오디오로 들어서 더 시너지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표현이 되게 잘 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세상은 넓고 정말 좋은 앰프는 많다. 약간 보통 이제 이렇게 메이저급 브랜드, 많이 알려진 브랜드도 물론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진주 같은 그런 브랜드들이. 근데 스피커 처음 이렇게 받은 느낌하고 음악 한 두어 곡 들어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앰프 회사에서 스피커를 만들거나 스피커 회사에서 앰프를 만들 때 이상한 제품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든 생각이, 예전에 단다구스티노가 크렐 시절에 크렐에서 스피커 나왔던 거 아세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 스피커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 진짜 좋았거든요. 한 짝에 400kg인가 했던, 그때 제가 역삼동에 시청집이 있을 때인데 그 역삼동은 가정집 2층이었거든요. 그냥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그 스피커 2개 올리는데 한 5시간이 걸린 400kg짜리를. 근데 그 스피커 정말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앰프의 회로 부분이라든가 스피커 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땐 결국에는 소리를 알고 음악을 알고 내가 얼마나 이 순수한 원음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 높은 목표를 잡고 그런 어떤 튜닝 실력이 진정한 어떤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오디오 플라이트에서 구색 맞추려고 스피커 나왔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더군다나 뭐 이태리니까 메이드 인 이태리겠죠, 이 스피커도. 이태리에 좋은 스피커 많이 나오니까. 그 맥킨토시에도 스피커 나오잖아요. 그 스피커 메이드 인 이태리입니다. 아마 소노스 파비로 공장에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퀄리티나 이런 마감 이런 거는 이태리가 워낙 잘 하니까. 전원 장치 이제 몰딩까지 얘기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퓨즈가 없다니다. 퓨즈레스래요. 퓨즈도 이제 저항체고 그 음질의 좌우를 하니 굉장히 이렇게 좋은 휴즈도 가끔 이렇게 휴즈 바꾸면 소리 좋아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홍콩 회사인데 저한테 오퍼가 들어왔더라고. 휴즈 하나에 뭐 700만 원? 700만 원이래나 뭐 800만 원. 아무튼 휴즈만 바꿔도 휴즈가 음질에 많이 관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휴즈가 없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전류 센서로 어떤 휴즈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그래서 어쨌든 진동하고 그런 노이즈, 고조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고, 그리고 이제 다 이제 귀로 튜닝을 하면서, 저도 사실은 뭐 그 웨이버사랑에서 DAC도 같이 공동 개발을 해보면 진짜로 그 앰프 회로를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은 그냥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식으로. 그러니까 저항도요, 뭐 회로 이렇게 뭐 계산하면은 뭐 저항값이 나오겠지만, 그 예전에 웨이버사 DAC3 그 같이 만들 때 저항 바꾸는데 한 2주 걸린 것 같아요. 뭐 막말로 뭐 32옴 꼽아봐. 좀 뭐 그러면 이게 똑같아요, 오디오랑. 60옴으로 올라가봐. 100옴으로 올라가봐. 그러면서 그 저항 고르고 하는 게 그게 진짜로 어려운,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튜닝을 다 거쳤다는 얘기인 거죠. 뭐 이렇게 공식처럼 딱딱딱딱 뭐 나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만들었고, 정말 그냥 뭐 이태리제 오디오 플라이트 이렇게 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굉장히 심오한 기술들을 녹여냈고, 그것을 이렇게 음질의 완성도로 설명을 하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리앰프요. 이거 프리앰프거든요. 넘버원 마크 3는 언제 나왔어요? 넘버원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요번에? 예. 완전 신형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오디오 회사들이 뭐 마크 2, 마크 3 이렇게 아니면 새로운 모델 내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자주 이렇게 그 신모델을 내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오디오 플라이트는 뭐 그냥 리즈너블하게,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요 프리앰프가 첫 출시했던 게 2012년이니까, 근데 거의 한 이제 12년 만에 이제 마크 3로 올라간 거겠죠. 이 프리앰프도 이제 전류 피드백을 당연히 쓰고요. 그러니까 저 프리앰프가 주파수 값이 얘는 더 넓어 갖고 1Hz부터 얘도 100만 Hz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파워가 다 해서 100만 헤르츠까지 올라가는 그 앰프 브랜드는 거의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광대역인데, 보통 광대역이면 그러면 너무 좀 소리가 좀 너무 그 드세지 않을까? 의외로 이제 광대역 앰프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소리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XLR, RCA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그리고 XLR 3개 해서 5개 있고, 이 프리앰프에도 트로이달 트랜스포머를 4개를 썼답니다. 그러니까 앰프에 있어서 전원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네들이 되게 잘 알고 있다는 걸 반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메인 스테이지에 75V 트로이달 트랜스포머 2개를 쓰고, 그리고 로직 보드용으로도 하나 쓰고, 그리고 뭐 제어 보드용으로도 하나 쓰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나눠놨다는 얘기는 어떤 그런 이 트랜스포머 간의 진동이나 이런 신호가 섞이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잡음이죠, 노이즈,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방지하겠다. 얘네들 마찬가지로 다 에폭시 수지로 실드 처리하고 그렇게 만들어놨고, 뭐 풀밸런스 회로도 뭐 썼고,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당연히 뭐 풀밸런스 해줘야겠죠. 근데 이제 얘네들도 이제 볼륨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하이엔드에서도 프리앰프, 파워앰프 다 합해서 오디오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항체가 어디냐? 저는 볼륨당 가변 볼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변 볼륨에 의해서 음의 손실이나 해상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그 가변 볼륨을 쓰면 어떤 주파수 응답이나 슬루레이트, 해상도가 떨어지니 자기네들이 말하는 뭐 콘스탄트 임피던스 어테뉴에이터에서 이제 어테뉴에이터를 써갖고 0.5dB 단계로 127dB까지.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0.5dB 단계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소리가 커졌어. 이렇게 해서 볼륨단에도 되게 신경을 써서, 어떤 프리앰프가 사실은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는데, 이제 프리앰프가 들어가서 해상도가 안 깎일 수는 없거든요. 그 어떤 프리앰프를 이렇게 걸어놔도 소리는 되게 견고해지고 안정화되진 반면에 해상도는 약간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란만 한계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해상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많은 노력을 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아예 팝송 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배드 컴퍼니라고 있죠. 거기에 이제 Can't Get Enough라는 노래 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 팝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ell, I'll take whatever I want, and baby, I want you. You give me something I need. Now tell me I got something for you.
그러니까 이런 음악에서도 이제 느끼는 게 보통 하이엔드 오디오 막 해상력을 추구한 아까 말씀드린 맑고 투명한 그쪽으로 튜닝된 이제 오디오 시스템은 사실 이런 음악 들으면 약간 재미가 없는 좀 이렇게 어떤 김이 빠지는 느낌이랄까? 근데 지금 보면 중저역의 에너지감이라든가 이 댐핑 걸리는 느낌이라든가 굉장히 견고하게 잘 밀어내고 있다는 느낌, 그죠? 그건 제가 보기엔 요 스피커의 능력 아닐까? 이제 2부 때는 이제 스피커 얘기 좀 할 건데 글쎄요. 저도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 거고 수요일날 한국 들어와서 이제 목요일날 출근해갖고 본주 저도 3, 4일밖에 안 되는 건데 들으면 들을수록 나 이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오디오 테크놀로지. 그 걔가 네. 주위가 이렇게 꽃 모양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뭔가 그냥 음질적으로 제가 저기 예전에 사운드 포럼이랑 스피커도 같이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개발해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스피커는 공학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냐면 뒤에 덕트 사이즈를 정하는데 덕트를 이제 뚫어난단 말이에요. 덕트에 볼펜 하나 넣었을 때랑 뺐을 때랑 저역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요. 그래갖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핫글루용 그 막대기 있죠. 그거 10개를 사다가 한 개 넣었을 때 핫글루를 이용을 해서 한 몇 주 동안 그 넣었다 뺐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예민하니까 그래도 글쎄요. 근데 더군다나 저쪽은 저역 쪽인데 저역 쪽에 저 꽃무늬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얘네들도 자료를 나중에 한번 찾아볼 텐데 어쨌든 내주는 소리는 장르 불문. 그러니까 아까 메이커스 스트롱거도 대단했고 까르미놀라에서는 고역이 좀 너무 나리순 거 아니야? 근데 그 까르미놀라 연주 자체가 그래요. 그 음반 자체가 그 당시에 나왔던 게 아마 아르이브 CD 텐데 걔네 음반이 다 고역이 그렇게 까슬거리거든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오페라 리골레토 갔더니 갑자기 그냥 무게중심 딱 그 바닥에 깔고 진짜로 그렇게 나가고 이런 락에서도 어떤 음의 텐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내고 진짜 말씀드린 꽉 찬 밀도, 질감 위에 맑고 투명함을 얹은 그런 스타일의 어떤 완성도가 굉장히 인상적이라 할 수 있고요. 지금 3시 20분 잠깐 쉬었다가요. 2부 때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겠습니다.